선생님 79번? 네. 자, 봐봐요. 내가 저번 시간에 함수의 개수까지는 했었고, 오케이? 오늘은 합성함수의 항등함수에 대해서 할 거야. 우선은 개념. 합성함수의 항등함수. 그래서 예를 들어 f라는 함수가 있는데 f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고, f라는 함수가 있는데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 거야. 그리고 x라는 놈의 값을 1, 2, 3, 4, 5라는 이 정의역을 갖는 놈에 대해서 x에서 x로 가는 함수 f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1번 자 f 합성 fx가 x가 되는 그 경우의 수랑 2번 f 합성 f 문제 똑같이 그냥 f 합성 f의 x가 x이 두 번째는 f 합성 f의 x가 x가 되는 그 경우의 수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인 거야. 괜찮니? 그러니까 뭐야? f라는 놈은 무슨 함수야? 오케이? 근데 합성을 했더니 항등함수가 돼야 돼. 두 번 합성했더니 항등함수야. 세 번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는 거고, 얘는 이 사이즈에 대해서 이해만 하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괜찮니? 자, 그럼 봐봐라.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1, 2, 3, 4, 5가 1, 2, 3, 4, 5 가는데 합성했더니 자기 자신이 나와야 돼. 괜찮니? 합성했더니 자기 자신 나와야 돼. 합성해서 갔더니. 그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경우는 우선 우리가 합성함수니까 얘 f라는 함수 하나만 생각해가지고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 그럼 1번 함수 f가 어떤 형태면 합성해도 합성함수가 나올까? 쉬운 걸 더 생각하자. 함수 f가 어떤 함수면 합성해도 항등함수가 나와? 응? 그러니까 우리는 f 합성 fx가 x야. 근데 f를 두 번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된대. 근데 f 합성 f를 우리가 마구잡이로 다 싸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함수 fx가 어떤 함수일 때 합성을 두 번 했더니 항등함수가 될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렇지. 첫 번째는 f 자체가 항등함수는 돼. 얘가 항등함수. 그럼 1은 1 거쳐서 1 갖고 오고 2는 2 거쳐서 2 갖고 오고 3은 3 거쳐서 3 갖고 오고. 그쵸? 자, 두 번째는 내가 이제 구조를 볼게. 두 번째는 이 구조 자체가 이 x라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함수를 타고 fx로 갈 거예요. 치역으로 갈 거야. 그리고 이 치역이 다시 정의역이 되면서 합성으로 가는 거거든. 그랬더니 이 값이 뭐가 나오는 거야? x라는 값이 나와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봐봐라. 여기서 여기까지. 자, 내가 x를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할게. 그래서 1이라는 놈이 대응되는 값이 f이겠지. 이게 뭔지 모르니까 얘를 k라고 할게. 여기까지 이해됐어? 응. 그럼 f1이 k이기 때문에 이 k라는 놈이 다시 f라는 함수에 의해서 거쳐서 가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 거냐? 결국 f 합성 f1, 즉 얘는 fk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 값이 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x 대신 1을 넣었던 1이 나와야 돼.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이 1이라는 이 정의역이 어떤 k라는, 그러니까 1은 아니겠지, 뭐 항등함수니까 1이든 뭐에는 상관없지만 k라는 값으로 가. 예를 들어 f1이 3으로 가. 그러면
이 F3은 다시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야? 1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럼 다시 얘기하면 얘가 첫 번째 항등함수 그래 1, 1, 2, 2, 3, 3, 4, 4, 5, 5로 되면 오케이. 합성 두 번 하든 세 번 하든 돼. 하지만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 다른 값을 가지려면 이 정의역 두 놈에 대해서 지들끼리 바꿔서 계산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F1이 4로 가. 그럼 F4는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야? 1로 가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항등함수가 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1에 대한 그 함수값이 1로 가지 않고 다른 값으로 갈 거면 F1이 예를 들어 K로 갈 거면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되냐? F1이 K로 갈 거면 FK도 1로 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들끼리 이 순서성 랭킹 마냥 짝짝꿍이 돼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하면 얘 정의역 중 5개 있지. 그럼 짝짝꿍으로 묶으면 몇 개까지 묶을 수 있어? 두 개 짝짝꿍으로 묶으면 2개까지 묶을 수 있지? 얘까지 괜찮아? 그래서 얘는 1번 그 크로스 둘이 짝짝꿍 되는 게 1개일 때랑 2개일 때랑 경우를 나눠가지고 계산을 해야 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크로스로 되는 경우의 수가 1개야. 그럼 이 크로스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개수가 1개야. 그러면 F1K고 FK가 1인 놈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럼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 1, 2, 3, 4, 5 중에서 2개를 고르기만 하면 돼. 괜찮니? 그런 얘는 뭐야? 옷이 2라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 1하고 3하고 골랐어. 그럼 뭐야? 1은 3으로 가야 되고 3은 1로 가야 돼. 그럼 나머지 2, 4, 5는 뭐야? 항등함수 맨키면 지가 지자지는 하는 찍찍찍하는 그 경우의 수가 5C가 되는 거야. 그럼 두 번째는 크로스의 개수가 2개야. 그러니까 뭐야? 여기 5개 중에서 2개 골라? 5C. 그래서 내가 1, 3 골랐어. 그럼 다시 짝짝꿍으로 지들끼리 바뀌어야 되는 거 2개 골라야 되니까 정의역 3개 중에서 2개 고르는 3C2를 해버리면 되겠네. 그래서 두 번째 고른 게 만약에 4랑 5야. 그럼 4랑 5도 지들끼리 자리를 바꾼다는 거지. 그럼 하나는 뭐야? 스트레이트로 가야 돼. 괜찮니? 그래서 F 합성 FX가 항등함수가 되는 거야. F를 두 번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첫 번째 함수 F 자체가 항등함수 그게 한 가지. 그 다음 두 번째는 F1이 뭐 예를 들어 F1이 어디로 가는 게 1이 아닌 어떤 값으로 가? 그럼 FK도 1로 가야 되니까 두 개 짝짝꿍으로 그 뭐 순서성 랭킹만에 나와야 되거든. 그렇게 될 수 있는 경우가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얘는 정의역의 개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괜찮니? 그럼 이 짝짝꿍의 경우의 수가 1개는 5C이야. 5개 중에 정의역 5개 중에 짝짝꿍으로 묶일 거 2개 고르면 돼. 그래서 지들끼리 크로스로 나누면 된다는 거지. 그럼 나머지는 일직선으로 갈 거니까 나머지 그 대응되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 그래서 얘 10가지. 두 번째는 뭐야? 크로스로 두 개 짝짝꿍으로 묶는 경우의 수가 2가지인 거야. 그럼 첫 번째 5개 중에서 2개 찾고 두 번째 3개 중에서 2개 찾고 그럼 남은 하나는 스트레이트로 가야 되겠지. 괜찮니? 그래서 x의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5개인 그 함수에 대해서 f합성 fx가 항등함수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여기 1개, 여기 10개, 30개 더하면 41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얘는 정의역의 개수가 뭐 5개가, 7개가, 8개가 되면 이제 그건 이제 그렇게 따지면 되는 거지. 여기 이해되니? 그러면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3번을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도 첫 번째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로 다시 표시하고 x에서 x로 가는 함수 1, 2, 3, 4, 5가 1, 2, 3, 4, 5로 가고 이게 함수 f야. 그럼 얘도 똑같이 첫 번째는 뭐인 거야? 함수 f가 항등함수인 거지. f가 항등함수면은 뭐 3번을 합성하든 몇 번을 합성하든 자기 자신이 나올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냐? 얘 구조대로 보면 자 다시 이 x라는 놈이 f를 한번 거쳐서 가고 그 놈이 다시 한번 더 거쳐서 가고 얘가 다시 한번 더 거쳐서 아이고야 얘가 x가 나와요. 괜찮니? 그냥 가는 사이클이 몇 번인 거야? 3번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는 세 번을 합성을 해서 자기 자신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 똑같이 1이 있어. 이게 x 거쳐서 f로 가겠지. 내가 이거를 k라고 할게. 그리고 k는 이거는 1이 아니라고 내가 가정을 줄게요. 그럼 얘는 다시 가면은 f 합성 f1이 될 거고, 그럼 얘는 fk라고 할 수 있겠네? 괜찮니? 그럼 이 fk라는 값이 이제 어떻게 되면서 여기로 다시 합성이 되는 말이지. 내가 얘를 뭐 l이라고 적어볼까?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그럼 얘는 f 합성 f의 1. 즉 얘는 뭐냐? fl이 1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하면 F는 내가 K라고 했고 K는 확실하게 내가 1이 아니라고 가정을 뒀어. 그러니까 그럼 내가 얘를 뭐 3이라고 넣을까? F를 3이라고 넣자. 얘는 예시를 들면서 하면 그러면 얘는 이제 F3이 될 건데 그럼 F3이 될 수 있는 건 이 L은 그래요.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어. 그럼 예를 들어 F3이 1이야. 그러니까 두 번째 항등함수가 대비하는 짝짝꿍의 모양으로 가면 얘는 세 번 붙여서 가니까 다시 가면은 얘는 F1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뭐가 돼? 3이 돼. 그러니까 얘는 말이 돼야 안 돼요? 얘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괜찮니? 그러니까 이 L은 1일 순 없어. 여기까지 이해되니 얘들아? 얘를 예로 다 적어주면 만약에 L이 1이라고 하면 F3이 1이란 말이지? 그럼 여기에서는 다시 하면 F1이 돼. 근데 그게 1이래. 우리 아까 여기 F는 3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얘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면 내가 두 번째는 L을 F3, 3에 대한 값이 어디로 갈지 모르니 이번엔 L이 3이라고 해볼게. 그럼 F3은 어디로 가는 거야? 3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다시 얘가 FL이니까 F3이거든. 근데 얘가 1로 간대. 그럼 얘는 함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3에 대응되는 값은 3이기도 하고 1이기도 하대. 그럼 x값 하나에 y값 두 개로 가니까 얘는 함수가 될 수 없지.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냐? L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에 있는 중간다리 L은 1이면 안 되고 3도 안 되는 어떤 다른 숫자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L을 4라고 하면 그럼 얘는 F3은 4인 거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F4가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게 하는 즉 얘네들이 짝짝꿍으로 숫자가 바뀔 거면 합성함수가 3번 합성했지? 그러니까 뭐야? 숫자 개수 3개가 지들끼리 사이클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얘는 그러니까 내가 사이클이 돌아갈 거야. 지들끼리 자리 짝짝꿍으로 바꿀 거야. 그럼 3개씩 묶어야 돼. 근데 정의역이 지금 5개밖에 없으니까 묶을 수 있는 개수는 1개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바로 사이클이 3개가 될 수 있는 것은 5개 중에 3개를 뽑으면 돼. 이 5개 중에서 사이클로 돌아갈 3개가 몇 개? 사이클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하면 OC3이란 말이지. 정의역 5개 중에 3개 뽑아.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1, 2, 3이라고 뽑아볼게. 괜찮니? 그럼 얘는 3번을 합성해서 다시 1로 와야 돼. 그러니까 얘들끼리는 이 3개에 대해서 3개끼리 지들끼리 사이클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야. 그럼 다시 얘기하면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으로 가면 안 되는, 다시 얘기하면 교란 수열의 개수가 된다는 거지.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으로 가지 않는 사이클로 돌아가니까. 그럼 3개에 대한 교란 수열은 몇 가지였어? 3개에 대한 교란 수열 몇 가지? 그러면 봐보면 1, 2, 3이 1, 2, 3으로 가는데 지가 지 자신으로 안 가야 돼? 그럼 1이 갈 수 있는 경우는 2가 있지. 그럼 2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1로 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3으로 가야 되지. 그리고 3이 1로 가야 되겠네? 아니면 1, 2, 3이 1이 3으로 가. 1이 2로 갈 때가 있고 3으로 갈 때가 있잖아. 그럼 2는 어디로 가야 돼? 1로 가야 돼. 그럼 3은 어디로 가는 거야? 2로 가는 거야. 즉 이 x 정의역 내가 1, 2, 3이라고 제한 뒀을 때 1, 2, 3이 1, 2, 3으로 가는데 3번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될 수 있는 그 구조의 경우의 수는 2가지라는 거지.
여기에 그 1, 2, 3에 대해서 대응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돼? 얘가 왜 이렇게 돼야지 세 번 합성해야지 항등함수가 되는지까지도 괜찮아? 세빈도 이해됐어?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를 곱해. 그럼 나머지 1, 2, 3 뽑았으면 4, 5는 어떻게 해야 돼? 결국 합성했을 때 자기 자신 나와야 되니까 얘네들은 스트레이트로 가야지. 왜? 세 번 합성했잖아. 지들끼리 자리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나머지 대응될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 그래서 정의역이 1, 2, 3, 4, 5인데 F와 세 번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첫 번째는 함수 F 자체가 항등함수인 경우의 수 한 가지에 두 번째는 뭐냐? 세 개에 대해서 대응될 수 있는 경우의 수 20가지. 그래서 둘이 더하면 21가지다 라고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선생님 이거 잘 이해한 거 맞아요? 응. 그래서 함수 두 번, 합성 두 번 했을 때 항등함수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 합성 세 번 했을 때 항등함수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잘 이해해놓고 문제를 풀어라. 알겠죠? 4개부터는 거진 안 나오는 편이거든. 4개는 너무 까다로워서. 그럼 얘는 두 개끼리 지들끼리 할 수도 있고 4개 하나 묶어가지고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할 수도 있는 거 같아. 알겠니? 그래서 이 합성함수의 항등함수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 잘 이해해라. 알겠니? 이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이게 합성함수의 항등함수 경우의 수 구하기. 그럼 여기까지 하면 됐고,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75번 집합 x가 마상부터 2까지인 그러니까 6개에 대해서 이 6개가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의 1대1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그러니까 다시 정의역이 뭐라는 거야? 이 x 마선 마이 마일 0 1 2 그리고 공역이 뭐라는 거야? 실수 전체인 거야. 괜찮니? 여기에 대한 1대1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첫 번째 집합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모든 원소 fx랑 fx 플러스 x제곱 빼기 5랑 fx 플러스 4x의 곱이 0이래. 그럼 이 가족권에서 해석할 수 있는 건 뭔 말이냐? 다시 얘기하면 이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이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4x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야. 괜찮니? 그리고 여기 x 대신 대입할 건 우리는 집합 라지 x의 모든 원소니까 마상부터 2까지 대입한 그 값이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조건을 보면 f0과 f1과 f2의 곱이 0보다 작대. 다시 이 부등식에서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는 내가 뭐를 결정하는 거라고 했었지? 부등호에서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라는 건 내가 뭐를 결정하는 거라 했어? 그렇지. 숫자값을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부호를 결정하는 거야. 그럼 셋이 곱했더니 뭐래? 0보다 작대.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이 세 개의 수 중에서 음수는 몇 개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치? 한 개 또는 세 개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여기서는 뭐냐? 0을 대입했을 때 음수가 몇 개, 양수가 몇 개 나올까? 인 거야. 그럼 거기서 문제의 가장 힌트가 될 건 뭐야? 이게 0이거든. 왜? 그럼 F0이 될 수 있는 건 여기서 찾아보면 여기서 F0이 될 수 있는 건 5 또는 0인데 0이 되면 곱했을 때 뭐 나와? 0 나오지? 그러니까 얘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네? 그러니까 F0이 얼마인 거야? F0은 5라고 이미 알려준 거야. 얘는 5라고 알려준 거야.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셋이 곱해서 0보다 작다라는 건 음수가 홀수에 있어야 돼. 한 개 또는 세 개. 근데 음수가 세 개는 이제 말이 안 되네?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다까지도 알 수 있겠네. 그럼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건 F1은 1에 대응되는 값은 여기에 대입하면 4 또는 마이너스 4인 거고 그 다음에 F2는 1 또는 마이너스 8인 거야. 괜찮니? 그럼 이 나머지 값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마상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더해가지고 F2까지의 값을 구하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경우를 나눠가지고 사이즈를 따져봐야 되겠네. 괜찮니? 여기서부터 이 마상부터 2까지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해서
잘 모르겠지만 경우의 수가 한 가지라는 생각은 버려요. 알겠지? 왜냐면 다 더하는 값이잖아. 경우는 다르지만 더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경우 두 가지에 대해서 똑같은 합이 나올 수도 있으니 우리는 따서 본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따져 본다는 거야? 첫 번째, F1이 내가 4라고 해봐. 그럼 F2는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8이라는 거거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힌트를 잡고 풀어야 될 건 이 함수 F가 뭐라고 했어 지금? 그렇지, 1대1 함수라 했지? 그럼 나머지 마삼을 대입하나 마이너스 2를 대입하나 마이너스 1을 대입하나 그 세 개의 값들은 내가 고른 5, 4, 마파는 쓸 수 없다라는 거야. 괜찮니? 그럼 봐봐라.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내가 다시 찾아보면 그럼 F-3 그럼 이 마이너스 3이 될 수 있는 값들은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마삼 대입하면 마사 또는 여기다 대입하면 12가 나올 거고 얘 또는 얘니까 그치? 그럼 F-2가 될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여기는 1 또는 8인 거야. 그 다음 F-1은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4 또는 4.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같게 되는 값이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무조건 4네. 그치? 그러니까 이 함수에 대해서 나 몰랐지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에 대응되는 값은 얘는 무조건 4인 거야. 그렇다라는 것은 나머지 이 F-는 무조건 4여야 되는데 1대1 함수기 때문에 그럼 F1은 4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틀린 거지. 그러니 우리는 두 번째 케이스 F1이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4인 거야. 그리고 F2가 얼마인 거야? 1인 거야 라고 그냥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거야.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다시 내가 곤란했잖아. 그럼 마이너스 3에 대응되는 값은 마이너스 4일 수 있어? 없어? 그치, 왜? 1이 지금 마사를 가져왔잖아. 그러니까 마사는 안 되니까 F의 마이너스 3은 12일 거고 그럼 마이너스 2에 대응되는 값은 1 또는 8인데 1은 이미 2가 가져갔잖아. 그러니 F의 마이너스 2는 8일 거고 그럼 F의 마이너스 1은 4고 라고 확실하게 구할 수 있겠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 풀을 때 얘네들이 갖게 되는 값은 어떤 값일까부터 생각을 해주는 게 훨씬 괜찮다. 둘이 같은 x값을 넣었더니 같은 값이 되는. 다시 얘기하면 이 2차 함수랑 이 1차 함수의 교점은 누구일까? 그럼 1 또는 4번. 마이너스 1 또는 x이건 마이너스 4 있어. 5. 그래서 정의역에 마이너스 1 또는 5가 있으면 걔네들은 가지수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로 결정이 되니 걔네부터 따져놓고 문제를 풀면 되겠네. 규인 정리 다 했어? 규인 정리 다 했어? 아니. 그 다음에 79번? 79번. 자, 보면 자, 이건 좀 많이 나오는 문제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집합 x라는 놈이 0하고 4 사이의 범위인데 x에서 x로의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뭐래 지금? 1대1 대응이래. 그러니까 1대1 대응의 문제를 생각하면 실수 전체에 대해서 1대1 대응이래. 오케이? 그럼 실수 전체에 대해서 1대1 대응이라는 문제는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fx가 이렇게 나눠서 x가 2보다 작을 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 뭐 a의 x-2 플러스 3인 거고 그리고 얘가 b의 x-2 플러스 3 그냥 쉽게 꼬라지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둘 다 2,3을 지나면서 얘가 1대1 대응이어야 하는데 그럼 다시 내가 다항함수에 대해서 1대1 대응이어야 돼. 다항함수
그럼 다음 함수에 대해서 1대1 대응이려면 x값 하나 y값 하나 그리고 겹치지 않아야 돼. 그러려면 그 함수 자체가 어떤 함수 꼬라지의 모양이었어야 돼? 그렇지, 그렇지. 다음 함수에 대해서 얘가 1대 실수 전체에 대해서 1대1 대응이려면 이 함수는 계속 증가 함수든지 아니면 감소 함수든지. 그럼 다시 얘기하면 얘가 직선 꼬라지의 모양은 두 놈의 기울기가 서로 부호가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되는 것은 둘의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둘이 곱하면 0보다 크다. 이건 실수 전체에 대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영역이 나와 있어. 뭐 예를 들어 fx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인데 x의 정역은 x가 k보다 크거나 같고 y의 정역은 y가 예를 들어 k 플러스 3보다 크거나 같아. 거기에 대해서 이 함수가 1대1 대응해요. 그럼 나는 이렇게 정역에 대한 제한 범위가 나와 있으면 나는 영역을 만들거든. 그럼 x값은 k보다 크거나 같겠네. y값도 k 플러스 3보다 크거나 같겠네. 거기에 대해서 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라는 이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내가 정역부터 내가 제한을 둬보면, 자, 얘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괜찮니? 여기 꼭지점의 x값은 2분의 5네. 그치? 그럼 내가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며, 그러니까 k라는 경계값이 어디 있어야지 1대1 대응이 호고생이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이 k라는 값이 꼭지점보다 왼쪽에 있어. 그럼 나는 꼭지점보다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을 보는 건데, 그럼 이 그림에 대해서 이 y값을 어떻게 잘 맞춰주든 뭐 하든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x값 하나에 y값, 다른 x값에 y값 두 개 나오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이 k라는 것은 꼭지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이렇게 있어야 돼. 즉, k는 뭐냐?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영역이라고 하면 얘가 y값이 이제 k 플러스 3보다 크거나 같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럼 이 k 플러스 3이라는 놈은 어디 있어야 돼? 바로 이 교점, 함수값에 있으면서 그림이 영역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이 2차 함수가 뭐야? k, k 플러스 3을 지나야 되겠네? 그럼 그렇게 되면 k 값이 두 개가 나오겠네? 둘 중 누구라는 거야? 2분의 5보다 큰 값이라는 거지. 괜찮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이런 영역. 지금 정역의 범위가 0하고 4 사이로 나와 있지? 그럼 쟤는 박스를 만들어. 나는 박스를 만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x 정역이 뭐냐? 0하고 4 사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공역도 x로 가는 거니까 y값 또한 0부터 4까지로 가는, 나는 이 박스를 만들고 이 박스 안에서 저 함수를 그렸을 때 뭐가 되는 거야?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 지금 이 영역의 범위가 3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고, 그럼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1차 함수니까 3 대입하면 0이고요 4 대입하면 1인 거야.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거든. 그리고 우리는 1대1 대응이어야 된다며. 그러니까 x값 하나에 y값 하나 그리고 겹치면 안 돼. 1대1 함수면서 공역 지역이 같아야 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채우지 못한 정역의 범위는 지금 0부터 3까지고, 거기에 대한 공역의 범위는 이 y값이 1이기 때문에, 얘가 1이기 때문에 1부터 4까지의 영역에 대한, 즉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이 박스 안에 이놈의 그림을 그려서 1대1 대응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얘가 1대1 대응이 될 수 있게 하는 우선 그림의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나올 거야. 어떻게? 이 0,1을 지나고 이 3,4를 지나는 뭐 이런 함수가 그려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A가 양수라는 기준 하에, 아니면 0,4랑 뭐다른 3,1을 지나면서 A 값이 음수인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다는 거지. 즉, 이 박스 안에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인데, 그럼 세균아, 내가 그림을 그렸을 때, 자, 1번은 아래로 볼록의 그림, 2번은 위로 볼록의 그림이라고 하면은 이 범위가 fx가 이 영역에 대해서 1대1 대응이어야 돼? 그러면 1번 그림처럼 그려져야 될까? 2번 그림처럼 그려져야 될까? 1번. 1번. 왜?
것처럼 그려줘야 돼? 규리야? 2번. 왜? 1대1 대응. 1대1 대응이란 말이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볼 때 이 범위를 봐야 돼. 봐봐. 지금 이 x-3이라는 것은 3에서의 함수값을 가지고 있어요. 0. 그리고 4에서의 함수값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뭐야? y값 1은 이미 채워져 있어. y값 1은. 그럼 이 그림은 y값 1을 채우면 안 돼. 그러면 1대1 함수가 안 되거든. 근데 우리가 보는 이 2차 함수의 모양은 x0에는 분모가 있고 3에는 분모가 없지. 즉 1번 케이스의 그림은 여기는 채워져 있고 여기는 구멍이 뚫려 있는 거야. 그러면 같은 y값에 대해서 대응되는 x값 몇 개가 있는 거야? 2개가 있는 거야. 그럼 얘는 1대1 함수가 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안 되고 2번 그림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 말이야? 이 ax제곱 플러스 b라는 것은 이 놈은 0,4를 지나야 되고 3,1을 지나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얘 대입하고 얘 대입하면은 그래서 1대1 대응될 때 F1의 값은 1에 대응되는 값은 한 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A랑 B는 한 개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대입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정리 다 했어? 그럼 봐봐라. 내가 얘를 살짝 좀 변형시켜 볼게. 정역과 공역에 대한 범위는 똑같이 0하고 4 사이인 이 박스 안에 3에서 지금 끊겨져 있고 자 보니까 x가 3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래. 그러니까 뭐야 3 대입하면 1인 거고 4 대입하면 0인 건데 얘는 여기에 이제 등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거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럼 우리가 다시 이놈이 1대1 대응이 되려면 정역은 0하고 3 사이를 채워야 되고요. 공역은 1하고 4 사이를 채워야 되는 여기 영역에 대해서 이제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럼 x값 하나에 y값 하나에서 겹치면 안 되니까 여기 지나는 이 그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기 지나는 이 그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겠네. 그럼 세빈아 이 형태는 그럼 얘가 1번 얘가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 2번이 둘 다 될까 아니면 둘 중 하나만 될까? 그렇지. 2번엔 둘 다 되는 거야. 2번엔 둘 다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문제로 나오면 그럼 이제 모든 F1의 합을 구하시오. 아니면 그 F1 중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이제 변형이 돼서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1대1 대응은 뭐 무조건적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건 내팽거 치고 영역에 대해서 이 영역에 대해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렇게 박스 그려가면서 비교. 그래서 여기 정역 범위 보고 어디에 등호가 있고 어디에 등호가 없고 어디 구멍 뚫어놓고 어디 채워놓고 비교하면서 문제 풀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1대1 대응은 나는 영역을 이렇게 표시해놓고 문제를 풀긴 해. 그래야지 내가 눈에 직관적으로 보고 조금 더 이해가 편하거든. 괜찮지?
자, 그럼 그 다음 85번. 이거 만약에 풀었더라도 한번 봐봐. 알겠지? 내가 푸는 거랑 맞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풀었는지 비교하면서 봐봐. 우선 집합 x는 2하고 3이고요. 얘네들 정의력으로 하는 함수 fx가 ax-3에 있고 함수 fx의 치역을 정의역으로 하고 집합 x를 공역으로 하는 함수 gx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가 있는데 우리가 보는 건 취합성 f야. x에서 x로 가는 그놈이 항등함수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래. 얘는 뭔 말이냐, 이 x라는 놈이 f를 거쳐서 뭐 여기 공역으로 갈 거야, 치역으로. 근데 이 치역이 다시 정역으로 되면서 x로 가는, 그러니까 여기 f 먼저 타고 가고 얘가 g를 타고 가가지고 항등함수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럼 다시 얘기하면 x 정역은 2하고 3이니까 2는 어떤 놈으로 거쳐서 다시 가면 얘는 2가 나와야 된다는 거고 얘는 3으로 거쳐서 가면은 다시 3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나는 항등함수의 문제, 항등함수가 아니라 합성함수의 문제는 나는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제외하고는 이 동글뱅이를 쓰지 않는다. 얘가 너무 어려워. 오케이?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를 제외하고 나는 쥐동글뱅이 f를 무조건 쥐합성 fx라고 돌려서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얘는 이렇게 표현하면 x 대신 2를 대입한 쥐합성 f2는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야? 2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쥐합성 f3은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야? 얘는 3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얘를 계산하면 f2는 얼마니? 마이너스 a네? 얘는 2가 돼야 된다는 거고. 뭐야? 3 대입하면 얼마니? 0이네. 얘는 3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럼 G형은 3이니까 대입하니까 B는 3이라고 바로 나오고. 그럼 여기 마이너스 A 대입하면 2 돼야 되니까 뭐야?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 2여야 돼. 그러니 A는 1이라고 하면 대놓고 나오네. 괜찮니? 얘는 내가 구조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 거고 나는 합성함수에 대한 그 뭐지?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으면 이 동글뱅이는 쓰지 않아. 얘가 생각보다 책은 날고 엄청 높거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런 합성이다 꼴로 돌려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 알겠죠? 그 다음이 91번, 92번. 혹시 이거 86번 혹시 어떻게 풀었니? 규리야, 86번 어떻게 풀었어? 다 대입해서. 그치? 뭐 가장 먼저 대입할 건 사실 가장 큰 수 5거든. 왜냐면 F가 지금 항등함수니까 F5는 5잖아. 그럼 이항하면 G5랑 H5의 합은 2여야 돼. 근데 이 X에서 X로의 세 함수가 둘이 더해서 2가 되는 건 1밖에 안 되거든. 그럼 하나하나 찾는 게 있어. 세빈이도 그렇게 풀었니? 아니. GX 값을 미지수 GX. 항등함수, 상수함수니까. 그래서 GX가 항상 일정하니까 그치? 그걸 K라고 두면 아니? H 그래서 FX랑 HX랑 더했을 때 7이 되니까 아니. 그 HX를 하나하나 찾았다는 거지? 네. 자, 봐봐라. 자, 세민이가 생각했던 거기에 저기 한 줄만 덧들게. 알겠지? G는 지금 뭐라고 했어? 상수함수라고 했어. 상수함수라는 건 뭔 말이야? 다른 x값을 넣어도 같은 값을 가지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라조건에 대해서 뭐냐? 라지 x의 모든 원소 x, 그냥 같은 x값을 넣어서 항상 7이라고 구조를 한다는 거야. 근데 뭐 그래, f는 항등함수니까 그렇다 치고 G는 지금 상수함수잖아. 우리는 여기에 같은 x값을 넣어야 돼. 하지만 우리가 구하러 오는 거야. G랑 H에서 다른 x값들이야. 그럼 얘네들을 같은 x값으로 맞춰주면 좋겠다.
근데 gx가 지금 뭐라고 했어? 상수함수라고 했지. 그럼 g3이나 g1이나 같지? 그래서 얘를 g1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다 대입해서 구할 필요 없이 우리는 여기 x 대신 1 대입하면 되겠네. 그럼 f1은 얼마야? 항등함수니까 1이겠네? 그럼 두 개 더한 놈은 얼마야? 무조건 6인 거야. 알겠죠? 응. 어쩐지 별이 하나더라고요. 너무 오래 걸려서. 맞아. 그래서 할 거면은 우선 얘는 뭐 만약에 대입으로 풀 거면 가장 큰 수부터 대입하는 게 좋아. 왜냐면 결국 합은 일정하거든? 근데 F는 지금 항등함수라 했잖아. 그러니까 가장 큰 값을 갖게 만드는 거야. 제한 조건을 두는 거지. 그럼 여기 5를 대입하면 5랑 G5랑 H5의 합이 7인 거야. 그럼 얘 정리하면 얘가 2거든. 그럼 둘이 더해서 2 나오는 건 뭐야? 1, 1밖에 없어. 그러니까 G5도 1이고 H5도 1이겠네. 그러니까 내가 구할 G3 또한 1이겠네. 그럼 H1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 1 대입해가지고 다시 정리하면 되는 거거든. 할 거면 이렇게 쉽게. 아닐 거면 그냥 저 G3을 G1로 바꿔가지고 간단하게. 알겠니? 그 이해됐어? 응? 그 다음 91번. 아? 괜찮아. 아, 오케이. 얘는 조금 짜증. 얘가 별 3개인 이유는 단 하나야. 그러니까 기니지도 나와가지고. 봐보자.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러니까 x에서 x로 가는 함수고요. 1, 2, 3, 4가 1, 2, 3, 4로 가는 건데, 자, 집합 x의 모든 원소에 대하여 x와 f합성 fx의 합은 5보다 작거나 같대. 그러면서 이 f의 치역은 1, 2, 4라는 거야. 그러니까 뭔 말이야? 이 1, 2, 3, 4는 1, 2, 4로만 가니까 3에 대응되는 값은 없는 거야. 괜찮니? 그럼 만약에 내가 이건 모르겠고 F의 모든 원소는 F 모든 원소에 대해서 치역이 1, 2, 4가 된대. 그럼 그렇게 될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까? 우리 계속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니까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얘는 HX 나오지. HX는 그거야. 그러니까 이 네 개에 대해서 어때? 세 개의 대응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다시 얘기하면 1, 2, 4 중 어떤 한 숫자는 몇 명한테 선택을 받아야 돼? 그치. 그러니까 우선 두 명이 같이 갈 놈부터 고르는 거야. 4씨, 2지. 그래서 예를 들어 1, 2라고 하면 얘네들은 같은 놈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나는 정의형 몇 개처럼 보는 거야? 세 개처럼. 거기에 세 개 대응되는 오케이. 거기에 3팩을 때려버리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정의형이 이렇게 나와있고 치역이 1, 2, 4가 될 수 있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치역의 개수가 3개라고 하면 다시 그럼 이 4개 중에 치역될 놈 3개 먼저 골라놓고 똑같이 하면 되겠네. 괜찮니? 오케이. 우선 뭐 함수의 개수는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보는데, 우선 가속관, 집합 x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x와 f합성 fx는 5보다 작거나 같대. 그러니까 우리는 x 대신 다 대입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럼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 f합성 f1은 4보다 작거나 같대. 얘는 뭐 당연한 얘기인 거야. 괜찮니? 그 다음 f합성 f2도 3보다 작거나 같다. 3 대입하면 f합성 f3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f합성 f4는 1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결국 이 f의 치역은 뭐라 했어? 1, 2, 4 중에 간다고 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야? 무조건 1밖에 안 되겠네. 그래서 f합성 f4가 얼마인 거야? 1인 거야. 그래서 기억 정답. 괜찮니? 얘는 그래서 1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응 F3은 4냐? F3은 4냐? 그러면 F3은 4여야 될까? 이 니은부터 갑자기 확 그래버리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하나를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이 F의 치역은 뭐라 했어? 1, 2, 4라고 했지. 괜찮니? 거기에 대해서 얘는 합성함수에 대한 치역인 거야. 그럼 1, 2, 3, 4는 뭐 어디로 갔겠지만 1로 갈 수도 있고 2로 갈 수도 있고 4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지금 F 합성 F4는 지금 1이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F 합성 F4는 1인 걸 알았고 니은에서 보면 F3은 4냐? F3은 4냐? 그러니까 얘는 확실하게 물어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 그럼 우리가 아는 것부터 할까? 얘가 지금 F 합성 F4가 1이래. 그럼 F4가 될 수 있는 값은 뭐예요? F4가 될 수 있는 후보생은 뭐야? 이 F4라는 값이 될 수 있는 후보생은 어떻게 돼요? 세빈아, F4라는 값이 될 수 있는 놈의 후보생은? 그렇지. 1, 2, 4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차근차근 나누는 거야. 첫 번째, 얘도 이제 경우를 나눠야 되지. 쫄수야. 그럼 F4가 1이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 F1이 1이라는 거네? 그렇지. 두 번째, F4가 2면 그럼 얘는 F2가 1이라는 거고. 세 번째, F4가 4면 그럼 얘는 F4가 1이라는 거야. 그럼 얘는 말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그러니 우리의 경우는 4가 갈 수 있는 경우는 1 또는 2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 조건들을 따져봐야 되겠다. 자, x에서 x로 가는 함수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도 표시하면 F4는 지금 1로 간다 했고 F1도 1로 간다 했어. 그러면 2하고 3은 어디로 가야 돼? 그럼 2하고 3하고 대응되는 값은 어디로 가야 돼? 2 또는 4로 가야 되는 거지. 괜찮니? 그러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인 거야? 두 가지인 거야. 첫 번째는 F2가 2고 F3이 4일 때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F2가 4고요. F3이 2가 되는 경우가 있어. 괜찮니?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이것만 생각해야 돼? 아니야. 여기 있는 조건이 다 만족해야 된다며.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 얘가 지금 F1은 4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 알고 있지. F1은 1이라고 확실히 줬으니까 내가. 그럼 F1은 4보다 작거나 같고 F1은 뭐 1로 간다며.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겠네. 그치? 그러면은 내가 지금 F2 여기 1번 케이스라고 하면 F2가 2로 가. 그러면 다시 F2가 3보다 작거나 같대. 맞네. 그쵸? 3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그 다음 F3은 내가 4로 간다 했어. 그럼 F4는 2보다 작거나 같대. 4는 1로 가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 조건은 무조건 된다는 거지. 근데 2번 여기 2번 F2가 4로 간다. 그러니까 F2가 4로 가. 그러면 F4는 3보다 작거나 같대. 근데 F4는 1로 간다 했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 F3은 2로 간다 했어. 그러면 F2는 2보다 작거나 같대. 근데 지금 여기 조건에서는 F2는 어디로 간다 했어? 4로 간다 했지. 그러니까 우리 가조건을 이놈의 조건을 만족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거 진짜? 응. 놓친 거 아니지? 그래서 얘가 될 수 없어. 그럼 여기서는 이거 끝. 할 수 있는 게 없네. 그럼 두 번째, 자 F4는 2로 간대. 그리고 F2는 1로 간대. 그럼 1하고 3은 뭐야? 적어도 한 놈은 4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경우가 되게 많겠다. 얘는 되게 많겠다. 잘 따져봐야 되겠다. 그럼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쓰면 얘부터 써볼까? 자, 지금 F2는 지금 1이라며.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F1은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이 1에 대응되는 값은 뭐야? 1에 대응되는 값은 1 또는 2로 가야 되겠네. 아, 얘 때문에 결정이 났네. 그러면 이 3에 해당되는 대응되는 값은 뭐야? 무조건 4로 가야 돼.
그러니 이 1번 케이스든 2번 케이스든 둘 다 F3은 어디로 가는 거야? 4로 가는 거야. 그래서 니은이 정답인 거야. 그래서 얘는 경우 따져가지고 발견적 추론으로 계속 해보는 거야. 괜찮니?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이제 끝났어. 디귿은 말이 안 돼. 왜? 가능한 함수 f의 개수는 4개가 돼? 아니지. 여기서 경우 2개, 여기서 경우 2개인데 얘 이미 틀렸다고 나왔잖아. 그럼 많아야 3개인 거야. 그래서 디귿은 그냥 틀린 거야. 그래서 디귿은 여기서 끝. 괜찮아? 응.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긴 하거든. 근데 어차피 이 집합 X의 모든 원소에 대하여 이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건 어차피 정의역은 적게 줄 수밖에 없어. 많으면 진짜 못 풀거든. 그러니까 정의역 적으니까 차근차근 대입하면서 어떻게 될 건지 생각해보고 그냥 규칙 찾아가지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건 우선 경우가 2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경우가 1가지였으면 쉬웠을 텐데. 그 다음 92번 세빈아 혹시 이거 92번 풀었니? 풀었어? 규리도 풀었어? 그럼 세빈아 이 조건들을 보고서 어떻게 풀었어? 이거가 집합 X에서 X가 가는데 X가 8개밖에 없는 이게 8개밖에 없는데 치역이 원소의 개수가 7개가 있으니까 하나는 무조건 겹치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또 8개 중에 2개 같이 가려면 해가지고 7, 8 때리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다 더한 값을 42라고 줬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또 오케이. 다를 줬으니까 구할 수 있어서. 그렇지. 왜? 다조건에서 함수 F의 치역의 원소 중 최대랑 최소의 차가 6이래. 그럼 다시 얘기하면 내가 최소를 1이라고 하면 최대는 얼마라는 거야? 7. 최소값을 2라고 하면 8. 이 두 경우지? 근데 두 경우 중 이 나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1번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1부터 7까지 더하면 얼마야? 28이야. 거기에 1부터 10까지 아무 수나 더해서 40이 안 되고. 그래서 얘인 거야. 그래서 이거라는 거지. 그러면 2부터 8까지 다 더하면 얼마야? 1부터 8까지 더하면 얼마지? 36이지. 그럼 거기서 뺀 거니까 이거 35네? 근데 하나 더해가지고 42인 거니까 뭐야? 7이 두 번 있구나. 그래서 이 다 조건을 합쳤을 때 x에서 x로 가는데 치역은 2부터 8까지인 거고 그중 7만 두 번을 받았다는 거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집합 x의 두 원소에 대해서 얘네 둘이 n이 만족시키는 뭐야? 그러니까 얘가 7이네. 그래서 여기서 끝이야. 알겠지? 그럼 제가 뭘 넣는데 뭐가 나오는데 상수인 줄 알고 뭔지 모르겠어요. 얘 어떤 두 원소, 어떤 재수동 두 놈이 같은 놈에 대응된다. 그럼 그 대응되는 값을 구할 거라. 그게 7이네. 라고 하는 거야. 너무 잘했고. 그 다음에가 128이구나. 쭉 넘어가는구나. 잠시만 차근차근 볼게. 함수 개수 구하는 거 잘했지? 여기 옆에 90번대 쪽. 함수 잘했을 거고요. 여기 잘했을 거고요. 여기 113번을 보면 봐봐. 함수 f는 x에서 y로 간대. 113번 문제만 보면. 그리고 이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g라는 함수는 y에서 x로 간대. 근데 g 합성 f는 x에서 x로 가는 건데 얘가 항등 함수래. 엄마야.
둘이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되네? 그럼 둘은 무슨 관계인 거야?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로. 둘은 역함수 관계인 거야? 그러니까 뭔 말이야? 얘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G함수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G8은 이겠네. G6은 뭐야? 아 근데 얘가 뭐야? G합성 F가 항등함수라 했잖아. 그럼 F 합성 G도 항등함수 했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무조건 무기겠네. 그래서 바로 계산하면 되겠네. 괜찮니? 응. 나머지 게 있죠? 123번. 자, 두 함수가 있는데, 123번이 아니구나. 미안해. 128번이었구나. 123번은 평범하니까 하면 돼. 그래요. 자, 자, 두 이차함수 fx랑 gx가 있는데 x에 대한 방정식 f 합성 gx랑 fx랑 서로 같게 되는 그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돼야 됩니다. 맞니?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다시 f 합성 gx가 fx랑 서로 같아야 돼. 그치? 그럼 f 합성 gx가 fx가 될 수 있는 우리 경우의 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경우의 수가 아니라 경우. 첫 번째, 여기 겉에 있는 게 똑같잖아. 그럼 안에 있는 게 똑같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야? 그렇지. gx랑 x랑 같으면 되는 거야. 괜찮니? 그럼 두 번째는 그럼 gx가 x랑 달라. gx에 대응되는 값이 x가 아니야.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 gx가 x가 아니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차근차근 봐봐. 그러면 내가 여기 어떤 수를 대입을 했다고 해볼게. 예를 들어 k를 x 대신 k를 대입하면 f 합성 gk가 얼마가 나와야 돼? fk가 돼야 돼. 그리고 난 gk가 뭔지 모르니까 이 gk를 나는 l이라고 하면 fl과 fk가 서로 같아야 돼. 그러니까 다른 x 값이지만 대입했을 때 같은 함수 값을 넣어야 돼. 그렇다는 건 fx는 뭐야? 이차함수잖아. 그럼 둘은 뭐야? 꼭지점 1을 기준 대칭이지? 그러니까 이 k랑 l은 뭐야? 같은 높이 값을 띄는. 즉 다시 얘기하면 둘이 더하면 가운데 두 개, 2가 되는 거지.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l과 k를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내가 얘를 식으로 돌려보면 우리는 지금 f 합성 gx가 fx랑 같아야 돼. 괜찮니? 그러니까 이 fx식에 내가 어떤 x 값을 넣었어. 여기에 이놈 x 값을 넣었다고 해봐. 근데 그럼 gx, 그럼 여기서 있는 이 gx는 어떻게 돼야 돼? 여기 같은 높이에 띄고 있는 놈이니까 꼭지점 기준 대칭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두 개 더하면 얼마여야 된다고? 2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k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2-x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는 gx가 x면 돼. 그렇게 되는 x 값 구하면 돼. 두 번째는 뭐냐? 이 gx가 2-x가 되는 그 x 값을 구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첫 번째를 계산을 해보면 gx인 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랑 x랑 같게 되는, 다시 이항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가 0이 되게 하는 그 값을 구하면 되는 거고, 이게 1번. 2번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가 2-x가 되는, 즉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2가 0이 되게 하는 그 값을 구하면 돼.
근데 그렇게 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뭐래? 2래. 괜찮아? 그러면 첫 번째인 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a가 0이 되는 값이 있을 거고, 두 번째인 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0이 되게 하는 값이 있을 거야. 그럼 얘는 2차식인 거고, 그 a의 정수의 개수, 다시 얘기하면 정수의 x의 a의 개수는 범위가 나타나든지 누가 나타나든지. 근데 요즘 범위로 나타내야 돼. 괜찮습니까? 그럼 얘가 첫 번째, 얘의 판별식이 0보다 커. 그러니까 얘가 뭐야? 서로 다른 색을 두 개로 갖는 거야. 괜찮니?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그래,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서로 다른 실근 두 개 가져. 판별식이 0보다 커서. 그럼 얘는 실근을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에 만족하는 근을 얘가 다 가질 수 있니? 여기에 근을 얘가 다 가질 수 있어? 없지. 그러니까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괜찮니? 그럼 두 번째, 얘가 판별식이 0이야. 그러니까 얘가 뭐야? 중근을 가져.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얘도 판별식이 0이어야 돼? 그러면 안 돼. 얘는 그러면 안 돼. 내가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얘가 판별식이 0이야? 그럼 여기서 a 값은 4분의 1이 나오지? 난 모르겠지만, 그럼 여기에 만족하는 x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말이지? 괜찮니? 그럼 여기에서도 해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겹쳐지는 거니까 서로 다른 식으로 두 개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근으로 가지면 돼. 그럼 서로 다른 식으로 두 개니까. 아니면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따져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뭐야? 판별식이 0이라는 거니까 a는 4분의 1일 거고요. 그거에 해당하는 x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지. 그럼 여기 a 대신 4분의 1을 넣었을 때 그럼 얘의 식은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분의 7인 거야. 그럼 얘가 0이 되는 값을 계산을 해보면 4x의 제곱 플러스 12x 빼기 7이 0인 거고요. 그럼 얘 인수분해가 2x의 x 7의 1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해가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네. 그럼 얘네들이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야? 3개야.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건은 아예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얘가 중간을 가지는. 응? 다시. 얘가 같아요. 그렇지. A가 같은 값이어서. 그래서 얘는 따져봐야 되는 거야. 왜?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 두 근 중 하나가 제수롭게 마이너스 2분의 1일 수도 있거든. 그러면 방정식이 성립되는 거니까. 그 우리 조건이 서로 다른 개수가 두 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얘도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이 0이다 할 게 아니라 여기 A 값을 구해놨으면 그거에 대입해가지고 여기에 만족하는 X 값을 직접 찾아야 돼. 얘는. 그래서 이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2번은. 알겠습니까? 인수분 잘했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작아.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구하면 되겠네. 그럼 보면은 얘는 하나가 판별식이 0보다 크고 0보다 작고 우린 이 조건이네. 그럼 두 판별식의 부호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판별식을 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그리고 여기에 판별식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4a 플러스 17인가? 네. 그러면 둘이 곱하면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겠지. 왜? 판별식의 두 부호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다시 생각하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1과 마이너스 4a 플러스 17의 곱이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 따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어차피 둘의 판별식의 부호는 다를 거니까.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곱하면은 부동간이 안 바뀌지? 그러니까 얘를 4a-1로 얘를 4a-17로 그러니까 a는 뭐야? 4분의 1과 4분의 17 사이야. 그러면 정수의 개수는 1, 2, 3, 4 그래서 4개 있는 거야. 세빈이 여기 이해됐어? 응. 그래서 뭐 이거 뭐 판별식 0보다 크고 0보다 작고 겹치는 부분 찾고 얘 0보다 작고 0보다 크고 겹치는 부분 찾아도 되지만 둘의 곱과 다르니 그럼 둘이 곱하면 0보다 작겠다. 한 번에 해석해도 되는 거. 얘는 다른 거 말고 이거 여기를 잘 해석을 해야 돼. 왜냐면 fx가
fx가 뭐야? 2차 함수거든. fx가 2차 함수거든. 그러니까 다른 x 값을 넣었을 때 같은 y 값이 나올 수 있어요. 오. 이건 쉬운 시간에 지우고 가야 돼. 128번 했고. 그럼 이번엔 162번. 잠시만. 하나 문제 좀 봐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 146번 이게 이거인 거지. 그러니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는데 얘가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럼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뭐야? 1대1 대응이어야 된다는 거.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자 지금 1의 기준으로 끊겨 있고 그럼 1 대입하면 얼마야? a 플러스 6이지. 여기 1 대입하면 얼마야? a 플러스 6. 그러니까 1에서 1 값은 이어져 있네. 근데 얘가 1대1 대응이어야 돼. 근데 얘 둘이 다항함수야? 그럼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되겠네. 그래서 둘이 곱해서 0보다 크다. 얘는 그냥 그렇게 돌리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159번도 잘했지? 여기 159번 잘 풀으셨어요? 그럼 넘어갈게요. 역함수니까 1대1 대응이다 생각해서 풀면 되는 거고. 그럼 162번 여기 잘 계산했니? 얘들아 여기 잘 계산했어? 선생님 어떻게 풀었어? 아 그래? 규린이 어떻게 풀었어? 아 이거 질문이야? 그럼 이게 182가 아니라 162가 맞았구나. 자 봐봐라. 내가 여기서 이제 역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보면 자 예를 들어라고 할 필요는 없고 자 함수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뭐일 때 1대1 대응 함수일 때 그러니까 이 x라는 놈이 여기 fx에 거쳐서 여기가 fx가 될 때 그래서 이놈의 값을 y라고 할 때 얘가 1대1 대응일 때 역함수가 존재를 하는 거고 역함수는 정역과 공역의 값을 바꾸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역함수라는 것은 뭐냐?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이 역함수의 식은 이 y 값을 넣었을 때 뭐가 나오는 거야? x 값이 나오는 거거든. 즉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fx가 y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f 역함수 y는 x가 되는 거야. 역함수이지. 괜찮니? 그럼 나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자 예를 들어 f3이 2야. 그럼 우리가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면 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야? f 역함수 2는 얼마야? 3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괜찮니? 사실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우리는 함수 f가 있고 그거에 역함수가 있을 때 성질은 f와 f 역함수를 합성하면 얘는 뭐가 된다 했어? 항등함수가 된다 했었지? 우리는 합성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야. 지금 우리는 f3이 2라는 값이 있지? 우리는 여기에 이 f3이라는 값과 2라는 값을 어떤 함수에 f의 역함수에 대응시키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f 역함수는 어차피 1대1 대응일 거니 그럼 f의 역함수에다가 여기 f3을 대응시키는 값이나 그 역함수에 2를 대응시키는 값이나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다시 f 역함수랑 f를 합성하면 뭐가 있어? 자기 자신이 나온다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3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f 역함수 2가 3이 되는 거야. 괜찮니? 그럼 만약에 G합성 f에 뭐 3이 뭐 5다 라고 있으면 얘는 G식에 f3을 대입하면 얘는 5라는 값이 나와요. 근데 f도 1대1 대응이고 G도 1대1 대응이야?
그럼 우린 여기 사이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양변을 G 역함수로 합성을 할 수도 있어. 여기. 괜찮니? 그러면 내가 계산을 해보면 이 G랑 G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뭐라 했어? 자기 자신이 나온다 했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F3이 되는 거고 얘는 G의 역함수 5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3에 대응되는 F값이나 역함수식의 5에 대응되는 값이나 똑같아요까지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지. 괜찮니? 그래서 나는 이거를 이제 얘는 사실 합성의 개념이긴 하지만 나는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 있고 만약에 역함수를 구하고 뭘 구하라고 할 때 얘가 지금 G합성 F3이 5예요 라고 돼 있지? 그러면 겉에 있는 합성함수부터는 등호를 기준으로 반대편으로 넘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해. 그게 G의 역함수를 합성시키는 거거든. 안에 있는 건 안 돼. 항상 겉함수만 되는 거야. 그럼 얘를 등호를 기준으로 넘겨.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역함수로 바뀌는 거야. 괜찮니? 이 개념이 사실 합성의 개념이거든. 그럼 여기서 보면 이 3에 대해서 얘가 겉함수인 거잖아. 그럼 얘도 넘길 수 있겠네? 그럼 넘긴다고 하면 얘는 3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F 역함수에 G의 역함수에 5의 요까지도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왔다 갔다 되는 거야. 그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할 때. 그럼 난 여기에 대해서 자 1차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이 y는 f의 2x 플러스 3의 역함수를 gx에 관한 식으로 놓으래. 괜찮니? 그럼 난 얘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우선 역함수를 구한다고 했으니까 역함수는 뭐야? y는 x 대칭인 거지. 그럼 얘를 y는 x 대칭하면 x는 f의 2y 플러스 3이에요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 괜찮니? 그러면 이 식에다가 f를 합성한 게 x야. 그럼 내가 그 등호 기준으로 겉함수는 등호 기준을 넘길 수 있다 했잖아. 얘가 f 역함수를 합성하는 거라 했잖아. 그럼 얘를 넘기면 어떻게 돼? 합성을 시키면 f 역함수 x가 2y 플러스 3이야.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다? f 역함수가 지금 뭐래? gx래. 그래서 얘가 gx인 거야. 얘가 그래서 gx인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리하면 돼? 그럼 2y는 gx에다가 3을 빼는 거고 따라서 y값은 2분의 1의 gx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라고 내가 구하고 싶은 함수가 대응으로 나온다는 거지. 괜찮니? 그러니까 이 등호를 기준으로 넘긴다가 사실 합성한다 했는데 겉함수에 대해서는 그냥 합성을 한다는 게 다시 얘기하면 그냥 겉함수를 등호 기준으로 넘긴다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난 넘긴다라는 개념으로 하는 거. 근데 만약에 얘가 수행평가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럼 수행평가로 나왔을 때는 양변의 f 역함수를 합성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할 거면 양변의 f 역함수 합성. 그러니까 f 역함수 x는 f 역함수의 f의 2y 플러스 3인 거고 그럼 얘는 f 역함수랑 f의 합성의 2y 플러스 3인 거고 그럼 둘이 합성하면 지 자신이니까 그렇게 돼. 해서 이렇게 풀었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얘 원래 풀인가? 원래 풀인가? 모르겠네. 얘는 치환해서 풀어야 돼. 치환해서. 그러니까 얘 원래 풀은 뭐냐면 아마 답지나 그런 데 이렇게 있을 거야. 2x 플러스 3을 우리는 hx로 치환을 해야 돼. 그래서 이놈을 어떻게 해야 돼? y는 f의 hx 즉 f 합성 h의 x 약꼴로 정리하고 여기서 이제 역함수를 구하는 거지. 그럼 그놈의 역함수는 여기에 역함수 인버스를 붙이면 되겠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h 역함수 합성 f 역함수의 x. 그럼 얘가 h 역함수 합성 f 역함수 x일 거고 얘가 이제 gx로 바뀌면서 우리는 hx의 역함수를 구해야 돼. 그럼 hx는 y는 2x 플러스 3인 거고 그거 역함수 구할 거면 xy 바꿔서 즉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 얘가 h 역함수. 그럼 역함수의 식에 x 대신 gx를 대입하면 되니까 2분의 1 gx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이 과정보다 얘를 푸는 게 훨씬 빠르다. 알겠지? 그래서 이놈에 대해서 이런 함수에 대해서 역함수를 구할 때는 우리는 역함수를 합성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여기까지 했으면 좀 쉬고 하자.